자,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의 통합 이념은 공생, 공영, 공의가 되어야 됩니다. 즉 말해서 이 내용이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고, 같은 뜻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렇다면, 공생, 공영,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정의는 인간의 기능 중에서 공생은 지적 기능에 의한 것이고 지식하고 과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영은 정적 기능에 의한 것인데 문화하고 예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의는 의적 기능을 말한 것인데 종교, 윤리, 정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나아가는 것이 공생, 공영,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의 기능,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이런 기능을 분류했던 것은 고대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 이것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인간의 기능인 지정의는 각각 최고의 가치인 진, 선, 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진은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치자 계급을 이렇게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는 의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동하는 것이죠. 의지. 예. 그래서 수호자 계급인 군인을 그렇게 지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욕망이라고 하면서 생산자 계급인 노동자를 이렇게 지칭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예술가를 이제 포함을 이제 시켰습니다. 진선미를 이렇게 제시한 것은 너무 좋아요. 진선미라는 것은 인간의 기능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없어도 머리만 있고 우리가 느끼는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머리는 없고 이렇게 우리가 이 느끼는 이거 신체 조건만 있다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인 것하고 이 정적인 이 감각기관만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니 그 고급차 놔두고 휘발유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은 잘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성이라는 이 지식은 최고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그 다음 가치고 이 몸뚱아리 이것은 최하의 가치로 해가지고 이 계급을 갖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국가론에가 그렇게 나와요. 이 국가. 그렇게 해야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참 지정의에서 진선미를 갖다가 차등화, 서열화, 계급화 시킨 거 이거 문제죠. 그러지만은 진선미가 각각 서로 다른 고유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 이거 간과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서양 철학의 출발입니다.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이성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최고의 가치로 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인간의 기능을 지하고 정하고 의로 나누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지적 기능은 이론학이라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형이상학 그리고 물리학 이렇게 이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에 해당하는 정적 기능 이것은 창작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수사학, 예술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수사학이 왜 지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그것도 상당히 창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수사학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수사학 하면은 좀 더 예술적인 것의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적 기능은 실천학으로서 윤리학, 정치학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단순히 정적 기능인 가치에 대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냥 그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기존 세계 이념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본주의는요, 그 자유평등, 자유가 앞에 있는데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합니다. 이것은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때 만들어진 이념이에요. 근대 이후에 서구의 민주주의의 이념의 근간이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이념하고 똑같아요. 유럽 전부 다 똑같아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진영의 공통 이념입니다. 이것이. 저 봐봐요. 우리나라 그 헌법에 봐보면은 그 대한민국은 자유이죠. 자유민주공화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평등. 그러니까 자유하고 평등. 그러지만은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그 자유를 갖다가 먼저 이렇게 앞에다 놔뒀어요. 그러지만 그 자유라는 게 지금 무엇을 위한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요, 이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그 개인의 자유 때문에 이 백신 접종 그것을 못하겠다고 이거 데모하더라고요. 뭐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안 맞더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가 안 맞은 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신을 안 맞으면 병원균 그 매개자가 돼갖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유가 앞섭니까? 같이 사는 것이 더 앞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의 그 이념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다 자유에 두기 때문에 이게 갈등 생겨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게 뭐 자유민주공화국이지만은 뭐 국가에서 그래도 맞읍시다 하니까 일치 단결해가지고 백신 잘 맞더라고요. 그건 잘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회주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순서가 바꿔졌어요. 자유보다는 평등을 갖다 우선시합니다. 이것은 러시아 이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에서 이제 출발되어지는 그런 이념 아니겠습니까? 이 평등이라는 것은 아까 자유를 갖다가 짓눌러버리는 이 평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경쟁력을 상실해요. 다시 말하지만은 자유는 인간의 창조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것이 최고는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공생하고 공형하기 위한 그 인간한테 주어진 그 자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주의입니다. 기존의 종교는 뭐 일반적으로 뭐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비, 뭐 어질고 이런 그 이념이에요. 종교주의는. 그러나 이것은 사랑을 혼자 하는 것입니까? 예, 사랑은 받고자 하는 대상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이 사랑을 주는 거, 그 사랑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줘버려요? 그러면 일방적인 사랑은 받은 입장에서 이 불편한데 억지로 주게 되면 분쟁 생깁니다. 그런데 그 주는 사랑, 그러니까 종교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랑을 이제 아주 의미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방하고 관계가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사랑을 억지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많은 분쟁이었고,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하고 같이 이렇게 오면서도 억지로 준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강압적으로 칼을 가지고 총칼을 가지고 하는 그게 바로 지금까지 그 종교주의의 그 맹점이고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인과론적인 구조가 있어요. 그 방법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라는 것은 사랑과 미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이 감정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없는 종교에서 지금 일방적인 사랑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리를 갖다 너무 우선시한 그 원리주의 종교관은요, 아주 정말로 그 갈등에 아주 씨앗이 되고 있고, 주변국하고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뭐 거기뿐만 아니고 이 종교 갈등은 정말로 이 문제가 있어요.
다음은 국가 이념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국가 이념 잘 아시죠? 우리나라 지금 국가 이념이라는 것은 아까 자유평등이고요. 최초의 국가 이념은 건국 이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홍익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것은 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세계주의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거죠. 아마도 세계에서 그 이념이 이렇게 멋있는 이념을 가진 아마도 민족이랄지 아마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홍익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데요. 근대 중화민국의 국가 이념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삼민주의입니다. 이것은 그 순원이 만든 거죠. 민족, 민권, 민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청조가 이제 마지막 그 막바지로 가면서 공화국을 만들려고 해서 그 이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민족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는 되죠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그 서구 열강에 아주 끊임없는 어떤 침입으로 해가지고 고통 많이 당했죠. 그래서 민족주의적인 성격은 당시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런 삼민주의 같은 것은 요즘 세상에 저렇게 가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 수출 안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예를 들어봅시다. 소비에트 공화국은요, 이 공산주의 국가 이념은 봐보면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을 타도한 평등주의, 계급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이념입니다. 노동자에 의한 평등한 사회예요. 물질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공산이에요. 공산. 그런 이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 같은 경우에 그것보다 그 사람들은 시원주의더라고요. 시원주의. 이 시원주의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민족주의 같기도 하고 이 내용을 봐보면 선민사상이기 때문에 종교사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상이 중동의 끊임없는 아주 분쟁의 씨앗이에요. 아주 발단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이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어떤 걸 갖다 무시하고 뭐 이래서도 안 되겠죠. 어떤 걸 희생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해답을 나는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이익심 버리고요, 이타심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살 길을 갖다가 모색하고 같이 번영한 길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1강 어때?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현대에서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될 부분과 해결해야 될 부분, 요점을 갖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했지만은 문제점이라는 것은 현대 세계의 이념이라는 게 전부 다들 배타적이고 상대적이고 개인 중심이고 국가 중심이고 감성 대제한 이성 중심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점은요, 이 새로운 이념은요, 아까 진선미가 통합적이어야 돼요. 통합적이에요.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플라톤식으로 이 국가론에서 감성을 아예 노동자 계급의 욕망에 그냥 비유해가지고 국가의 통치자 계급은 이성에 의해서 눌러버리고 그것이 정의롭고 그 사주덕이라고 해서 그래야 덕이 있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계의 공통된 이념이 공생, 공영, 이 공의로 나아가야 돼요. 이거 해결점이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